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뭐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서울에는 비가 조금 내리면서 지금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뭐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뭐 옷 따뜻하게 입고 또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라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네요. 간밤에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추가로 올렸었는데 뭐 거창한 내용보다도 지금 시장의 하락에 한 가지 요인이 추가되었던 부분에서 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나리오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뭐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 자체가 뭐 약간의 뭐 자극적일 수도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즉 서프라임 모기지발 이 파생 상품 우려로 파생 상품에 대한 이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탄생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기금의 마진콜 이슈는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워낙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깨부시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증시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기금이 마진콜을 받았던 그 금리 이 자체의 레벨 인계점이 어느 시점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인계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뭔가의 조짐이 안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하자 라는 관점에서 공유를 드린 거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을 갖고 주말을 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뭐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뭐 공포가 무섭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 고용 강세의 3대 지수 급락 마감. 10월 증시에서 나오는 모든 지표는 병옥점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용은 최고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변곡점일 가능성. 급락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시장을 좀 네,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미 증시는 또 나스닥이 마이너스 3.8%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이번 주에 상승했던 모든 것을 반납을 하면서 또 직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뭐 그 외 뭐 유럽 증시 할 거 없이 전부 다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애플, 메타, 구글, IT 반도체까지 거의 전 업종 전 섹터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의 강도는 굉장히 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차트 모습으로 볼 때는 직전 저점 깨고 더 내려갈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이게 역 헤드앤숄더 구간을 만들어 주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은 가장 큰 게 나스닥 만 포인트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네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 뭐 미국 증시의 약세 흐름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잘 선방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개파락 이후에 뭐 강한 반등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쭉 밀렸었던 것도 있고 또 금요일 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 그리고 주말 연휴에 대한 불안 요소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회되면서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반적인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은 지난번보다는 좋아졌지만은 다시금 미 증시의 급락 속에서 일단 원달러 환율도 1424원대로 다시 되돌아갔으며 달러 인덱스 또한 1102 아니 112.6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증시의 흐름만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를 돌이켜 보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영국발 리스크가 고조되며 환율이 1450원에 근접하면서 지수가 추가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의 안정과 채권 시장의 일부 안정이 그래도 시장을 일부 안정시켜 주었고, 또한 마이크론 감산 이슈에 키옥시아의 감산, SK 하이닉스의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 철회 등의 이슈가 오히려 반도체 업황 바닥 시그널로 인식되며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준 한 주였는데요. 최근 시장은 일단 급락에 대한 브레이크는 1차적으로 걸렸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시황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여전히 산적한 악재가 뭐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이즈가 지속 발생되는 구간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그것도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이런 부분으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속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난번 그래도 언급했다시피 오른다고 흥분해서 안 되고 떨어진다고 공포에 겁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부터 하나하나 보면 지난주 증시의 폭락을 가속시킨 것은 영국발 금융위 기설, 이는 영국 연기금의 마진콜에서 촉발되었다라는 부분은 다행히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에 의해서 급한 불을 끈 상태죠. 이 위기가 진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해주었던 것이며 그로 인한 환율 하락과 채권금리 하락이 수반되었습니다. 일단 이 위기의 D-Day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드는 바 10월 14일까지는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최대한 시장에서 당연히 이슈가 있는 섹터 혹은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섹터의 하락을 이게 중요하죠. 하락을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최고의 타겟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뭐 능력이 있다면 최근 시장 아주 동전주들의 화려한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 말 그대로 10억, 20억으로 상한가를 꽂아버리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상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치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저라면 네, 시장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다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했을 때 얻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는 전략이 더 시장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종목을 교체를 했는데 잘못된 종목 교체로 인해서 그 종목 그 섹터까지 동반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손실을 오히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정작 돌아갔을 때 정말로 그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베네핏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무대응 전략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쪽은 시장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섹터 한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올려놓은 카팩을 한번 더 참고를 해 보시고요. 뭐 이제 내용들은 여기에는 해외 이제 유수의 뭐 트레이더들의 트위터 글들은 뭐 일일이 다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힘들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그냥 글로 다 녹여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봐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 보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터지면 블랙스완이 되는 거죠.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고 화이트 스완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 증시의 급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에 Good is bad effect가 시장에 작용을 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까지가 고용보고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구간이겠구나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작년 대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 고용
구직 공고 자체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높아진 금리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구직에 참여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만약에 직원 채용을 늦춘다라고 할 때 오는 효과가 결국은 이런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해서는 이번 달, 그러니까 전달과 이번 달 언저리가 클라이막스를 찍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후 업데이트 되는 사항을 좀 더 참고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고용의 호조가 연준의 긴축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에 긴축이 더 강화돼 버리게 되면 이미 악재에 노출될 LDI 발 위험성을 그들은 인지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4일까지는 뭔가 찝찝하니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특히 미국의 CPI 지표인데 이 근원과 코어 CPI 두 개로 나눠집니다. 코어 CPI는 아마 시장 예상치가 지난달 8.3에서 8.1로 하향 조정이 될 걸로 예상하지만 근원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 임금 인상률 5%를 감안하게 된다면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저는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게요. 이러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아주 극히 소수의 종목분이 시장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반등의 외국인의 순매수는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몰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 바닥론과 여전히 실적 쇼크가 지속될 것이라는 하락론이 아주 팽팽하게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과거 역사를 보았을 때 SK 하이닉스 PBR 0.9배 이하권부터는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시 PBR 0.7배를 기준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 8만원 선인 PBR 0.85배 8만원 선이라는 게 8만원 초반을 말하는 거고요. 그 구간이 0.85배 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0.85배권이 바닥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의 기준점에서 볼 때 하이닉스가 적자를 보는 경우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가 긴 역사상 무조건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이닉스가 적자를 찍고 나서 반등을 안 한 적이 없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만에 하나 적자를 찍어버린다 라는 게 나온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반도체 섹터 전체의 바닥론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이 반대의 경우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IT 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 이 반도체 바닥은 6개월을 선행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바닥이다라는 거는 내년 상반기 즉 내년 뭐 4월이나 6월 경에 반도체 전체가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번에 반등을 주고 좀 더 밀렸다가 내년에 하반기라면 내년 초에 반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 일단은 시장에서 그렇게 방향이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IT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외에 DDR5 종목군도 좀 움직이는 건데요. 일단은 10월 20일 날 인텔의 DDR5 지원이 되는 신규 CPI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레이즈의 출시도 중요하지만은 신규 CPU에서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CPU가 드디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DDR5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살려놓는지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DDR5 시장에 출연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반도체의 이 사이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아주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시장은 아주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대장주를 필두로 한 반도체 바닥론에 의한 관련 섹터의 상승, 그리고 로봇 섹터의 강세, 2차전지 실적주 위주의 강세,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서비스 업종의 약세, 그 외 이름 모를 동전주, 저가주들의 돌발 반등을 보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12월 10일 FOMC 의사록 공개와 13일 CPI 지표, 그리고 옵션 만기, 마지막으로 14일 영국 채권 매입 종료가 있는 기간입니다. 이 중에 의사록이야 뭐 이미 고용지표가 나와서 11월 0.75 제한트 스텝 가능성이 81%로 상향된 마당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81% 상향된 가운데 뭐 좀 나와봐야 뭐 85, 9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중대하게 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CPI가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 이건 한번 충격을 주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CPI가 충격을 준다, 즉 코어 CPI가 아니라 PC 근원 CPI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차라리 충격이 나온 이후에 신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도 저러한 전략도 다 세워놓고 보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14일 채권 매입 종료가 되었을 때 이를 기회 삼아 해지펀드가 한 번 더 치고 나온다면야 저는 찐바닥도 구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지수가 빠져버린다면 나는 어떤 종목을 더 태울 것인지, 그리고 종목을 태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좀 버리고 움직일 것인지, 그런 정도의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단기 매매라든지 뭐 이런 뭐 스캘핑 매매라든지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건데, 뭐 데이라든지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 최대한 조금 천천히 시장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보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나스닥 지수 보면 간밤에 직전 저점 테스트하러 좀 내려갔네요. 이 부분이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살짝 찍었다가 바로 돌려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저점 구간에서 빠르게 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오래 시간을 끌게 된다면 추가 하락을 보이게 되는 건데, 여기서 빠르게 돌려주는 게 오히려 지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월요일 미 증시를 열리는 걸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논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코스닥 지수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저점 근처에서 바닥을 잡고 이런 형태가 저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비슷한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수 대비 강했던 종목이 또 내려온다 하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안 깨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죠.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대략 한 7천억 정도? 7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7천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리는 구간들, 이런 갭을 동반하는 자리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선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난번 6월, 7월 저점 구간에서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삼성전자를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이 한번 봐볼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시장 눌렸을 때 지지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이러한 강력한 이탈 구간을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 자리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을 일단은 선정을 해놓고요. 지난번에 이탈을 했던 직전 저점 구간을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저점을 하나의 지지 구간으로 놓고 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략 뭐 86,000원 언저리 선에서 종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는 러프하게 밑에서 본다든지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000원, 85,000원 라인에서 우량주 단기 매매 성격으로 일단은 대형주는 두 종목 정도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안 꺾이고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타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이죠. 강한 종목은 어차피 이런 갭을 만들고 갭을 동반해서 올라간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45만원 기준으로 이탈이 안 되는지만 보고, 이탈 없으면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LNF 필두로 한 이 양극재 기업들이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거래를 싫고 들어왔던 구간을 기준으로, 이러한 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오는지, 이런 저점을 재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이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아니 LNF, 에코프로 BM 정도 눌렸을 때 지수의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가 보는 전략으로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 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케미칼도 가장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중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보다 훨씬 강하고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강했던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폐배터리는 단기적으로 뭐 많은 재료를 수반하고 있지만은 곧 있으면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슈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관망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되다 보면 뭐 예기치 못하는 급락이 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 섹터 두산 로봇 계열에서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고, 최근에 연기금의 연속된 매수가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바닥을 돌리는 모습이 약간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21선이 이탈이 없으면 수익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SPG가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하락에서 저는 로봇 섹터를 좀 잡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형태에서 크게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18,000원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 정도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18,000원 언저리에서. 그 다음에 로보티즈는 서비스형 로봇이죠. 서비스형 로봇인데 이 아래 구간 언저리에서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의 종목군들을 보면 명확하게 지수보다는 차트가 훨씬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금요일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매우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슈팅을 준 거라 사실 이 종목을 뭐 매매를 어떻게 하라 라고 쉽게 코멘트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BHI라는 종목은 계속 끌고 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끌고 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추가 반등은 9,000원 언저리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9,000원 언저리까지. 자, 그 밖에 최근에 시장에 보면은 온통 잡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통 잡주라는 거는 시가총액도 낮고 그 다음에 동전주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뭐 상승률도 뛰어나고 시장에 뭐 눈이 많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데 가끔 증시가 어렵고 난잡하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 뭐 이제 초대박주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없다 라는 관점에서 사실 저는 이런 쪽은 비추고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군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며칠 후에 다시 대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한가에 들어간 내용들이 나쁘지만 않다면 뭐 ED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캔서 무샷에 대한 이슈를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이전에 다시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마리아나 관련된 법안이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 윤곽이 나온다면 또 이 또한 이러한 종목군들의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조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는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하락 파동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종목군들 아마 또 잡아야 될 종목군들을 올려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